그램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써보고 나서 확실하게 추천을 해줄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형 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에 보통 노트북 추천을 했을 때 절반 이상은 그램 추천을 정말 많이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직접 이렇게 메인 노트북으로 장기간 써봤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거 다 써보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크게 띄는 부분은 바로 색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램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한 화이트 색상, 저도 그 색상이 그래도 그램의 약간 시그니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나오면서 색상이 조금 여러 개가 나왔어요. 제가 들고 온 거는 옵시디안 블랙이라고 해서 외장 모델 전용으로 나온 금은색 금은색이고요. 타이탄 블루라는 색상도 있고, 루나레이크 모델 전용으로 메탈 그레이라고 LG 행사장을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초대해 주셔가지고 거 갔을 때 딱 눈에 띄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메탈 그레이인데 그거는 소재가 달라요. 대리석? 아무튼 약간 돌 같은 느낌이 좀 고급진 그 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무늬였어가지고 전 처음에 그걸 리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루나레이크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이제 내장 그래픽 카드 쪽 모델에만 들어간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메인 제품 같은 경우는 외장 그래픽 모델이기 때문에 그 색깔은 없습니다. 그램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일반 라인업도 있고 프로 라인업도 있지만 프로만 소개를 해드리면, 프로 라인업 중에서도 이번에 라인업이 정말 많습니다. 인텔의 에어로레이크 CPU가 들어간 내장형 그리고 외장형이 있고요. 그리고 인텔의 루나레이크가 들어가서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되는 라인업이 또 따로 있고, 프로 360이라고 트윈원 되고 펜 되고 터치 되고 하는 그 모델까지 총 4가지가 있고, 노트북 기준에서는 그램 플러스 뷰 17이라고 외장 모니터, 요것도 프로 라인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일단 노트북은 아니니까 이렇게 라인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에어로레이크가 들어갔으면서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모델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램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볼까? 네, 제 거 같은 경우는 1443g인데 17형입니다. 제일 큰 사이즈고요. 보통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16형 기준으로는 1.36kg 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이 제품 자체도 지금 들었을 때 상당히 가볍거든요. 제가 이걸 왜 가볍다고 하냐면,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최소 무게가 16형 기준으로는 1.6kg 정도 되고요. 17형 기준으로는 2kg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량으로는 타 제품들이랑 비교가 안 돼요. 이 대화면 중에서 경량을 가진 제품이 그냥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일단 그램의 가장 큰 장점 자체가 그 압도적 가벼움이니까 당연한 거고, 성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255H가 탑재되어 있어서 총 16코어 16스레드로 전작 대비해서는 멀티코어 성능이 43% 향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뒤에 성능 벤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RTX 40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전세대도 그 4050 들어갔어야 돼 3050 넣었으면서 이번엔 왜 또 5050 안 넣고 4050 넣었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5000번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 라인업이 지금까지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뒤에 나올 거긴 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노트북에 들어가는 보급형 같은 경우는 더더욱 늦게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다 나오고 하려면 제품 출시일이 적어도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는 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약간 LG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출시돼서 개발하는 동안에 안정화를 다 거친 이런 제품을 탑재하는 걸 좀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3000번대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4050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인 전력량도 높여야 되고, 전력량이 높아지면 쿨링 성능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품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이전 세대 대비해서 약 80g 정도 무거워졌는데, 사실 무거워진 것도 아니긴 해요. 성능 증가폭 대비해서는. 왜냐? RTX 4050 탑재하면서 TGP 같은 경우도 이전 세대가 45W였었는데 65W로 올랐고, 그러면서 히트 파이프도 1개에서 2개로 더블, 쿨링팬 같은 경우도 듀얼에다가 두꺼워지고 팬 블레이드도 많아지고, 여러모로 쿨링 부분에서 엄청나게 성능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나올 수 있는 얘기, TGP 증가하긴 증가했어.
근데 그래도 경쟁 제품들 더 높은 애들 있지 않냐? 4050 탑재했어도 그 정도로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 할 수 있는데 저는 TGP를 무조건 늘리는 걸 막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TGP를 마구 올리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댑터 사이즈도 당연히 커지고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무게도 쿨링 성능을 올린다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램 이름이 달린 이 철학 가벼움에 1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를 맞춰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거 올린다고 가벼움을 포기하게 되면 그램만의 특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 대화면 디스플레이죠. 이게 라인업이 16형, 17형 두 가지가 있죠. 둘 다 대화면입니다. 제가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4형을 정말 많이 썼어요. 노트북 많이 쓰시는 분들은 15.6을 많이 쓰겠지만 전 14형을 휴대하는데 굉장히 이때까지 대부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완전 커지는 거잖아요. 딱 사용해보고 느낀 거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다. 그냥 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크다.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거 실사용하면서 가장 메인으로 썼던 게 코딩하는데 사용을 했거든요. 저는 손으로 코딩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AI를 이용한 코딩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AI를 이용한 코딩을 하려면 프롬프터를 치는 창과 AI가 하고 있는 목록 부분을 조금 잘 봐야 되는데 작은 디스플레이를 가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좁아요. 굉장히 좁아서 AI가 하고 있는 일을 한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램 17형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보는 디스플레이 수준으로 굉장히 넓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상도 자체도 QHD죠. 2560에 1600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넓은 화면을 볼 수가 있다. 거기다 60Hz 아니죠.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하기도 좋고 마우스 커서 움직일 때만 해도 60Hz랑 고주사율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글레어 패널이 아니고 안티 글레어 패널이기 때문에 빛 반사 부분도 최소한으로 억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도 아주 화면을 잘 볼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하더라도 아주 화면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밝기 자체도 350니트 아니에요. 400니트. 더 밝은 화면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요. 17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키보드 같은 경우는 풀사이즈 키보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사이즈 키보드에 항상 얘기하는 이 센스! 풀사이즈 키보드를 그냥 탑재를 하더라도 말만 풀사이즈가 아닌 제대로 된 풀사이즈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방향키입니다. 여기 좌우를 비워놔야 돼요. 풀사이즈를 지원을 하고 여기를 꽉꽉 채워두면 방향키를 쓸 때 정말 불편한데 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 위를 비워놔서 확실히 방향키에 대한 구분을 줬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여기 이제 코파일럿 버튼도 있기 때문에 버튼 딱 누르면 코파일럿 창이 딱 떠가지고 AI 챗봇이랑 대화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터치패드 자체도 굉장히 넓은 터치패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썬더볼트 4 USB-C 포트가 두 개가 있고 풀사이즈 HDMI 있고 USB-A 타입 이제 이거 5기가 포트죠? 두 개 탑재 있고 3.5mm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외장형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90Wc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24년형 그램 같은 경우는 외장형에만 배터리가 90Wc가 들어갔었는데 25년형 그램 프로 같은 경우는 내장형 17형 같은 경우도 90Wc 배터리로 배터리가 커졌습니다. 16형은 77Wc로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갔으니까 배터리가 조금 더 큰 걸 사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7형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배터리 양보다는 사실 실사용 체감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그 배터리 테스터들 항상 하면은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10시간 넘게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10시간 넘게 사용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같이 실질적으로 전력을 거의 먹지 않는 환경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그 정도 하는 거고 저는 좀 노트북을 쓰면은 하드하게 쓰거든요. 이번에 이제 배터리 테스트하면서 사용할 때는 AI 코딩부터 그램 AI 기능 그 타임 트래블도 켜놓고 뭐 인터넷 서핑도 하고 디코더 켜놓고 유튜브 영상도 작게 띄워놓고 보고 하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CPU 뭐 한 상시 못해도 3-40%는 계속 먹고 있는 상태. 그 정도로 굉장히 하드한 환경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가냐 하면 대략 4시간 정도 갑니다. 4시간? 굉장히 짧네?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 정말 오래 간다고 하는 그런 노트북들 다 써봐도 4시간이 안 갑니다.
거의 4시간 정도 가거나 4시간 안 가거나 거의 그 정도 근처에서 대부분 노는데, 그램프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시간 갔다는 거는 굉장히 길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못해도 뭐 10시간 이상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하드하게 사용했을 때도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스펙 관련을 알려드렸고, 성능 테스트한 거 알려드려야겠죠. CPU 같은 경우는 시네벤치 테스트가 제일 낫겠죠. 시네벤치 R23 말고 24로 했습니다. 싱글 점수는 121점, 멀티 점수는 918점으로 모바일 계열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점수 같은 경우는 타임스파이 하나만 돌렸고요. 종합 점수가 7,521점이고 그래픽 점수는 7,061점. CPU 점수가 거의 12,000점 정도 가깝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TGP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능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임도 하나 돌려봤습니다. 지금 현 세대 기준에서도 굉장히 하드한, 그러니까 프레임이 굉장히 안 나오는 사이버펑크 2077을 기준으로 돌렸고요. 여기 이제 옵션에서 스팀덱 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UMPC 기준으로 맞춰둔 옵션인데 나머지 옵션만 그렇게 맞춰둔 거고, 해상도는 당연히 이 노트북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2560에 1600 QHD 기준으로 맞췄고,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능을 키고 DLSS는 품질을 뒀습니다. 그렇게 옵션 설정을 한 상태에서는 몇 프레임이 나오냐? 평균 8.48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DLSS를 썼다고 했죠. 근데 DLSS를 써도 사실 이 17형의 디스플레이에 QHD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선명하기 때문에 DLSS를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이버펑크에서 이 정도 나오는 거면은 여러분 웬만한 콘솔 게임을 해도 못해도 60프레임 확보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성능이 나왔다 보다 노트북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발열입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체를 키패드 아래쪽에 깔고 사용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발열이 손으로 올라오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발열이 대부분 여기 위쪽에 몰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이 숫자 키패드 안 여기 라인에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발열이 딱히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 위로 가면은 이제 열기가 올라오는데 여기 밑에서 사용을 하시면 게임을 해도 발열이 조금 뜨끈뜨끈해지면 여기 키패드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불쾌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무슨 시대입니까? AI 시대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코파일럿 이거 버튼으로 사용 가능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노트북들에 이렇게 요즘에 이제 다 탑재가 돼서 나오는 건데, 그거 말고 그램챗 온 디바이스라고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로컬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만일에 와이파이 이렇게 끊어버린다 그러면 못해요. 왜? 이 친구는 이 컴퓨터에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답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인터넷이 무조건 연결이 돼야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AI 기능을 사용했을 때 약간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정보가 다른 서버로 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램챗 온 디바이스는 이제 온 디바이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노트북 자체에서 연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안 돼요. 아까 뭐 온라인에 접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날씨는 어때라든지 무슨 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파일을 찾거나 무슨 기능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검색이랑 대화로 검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거 윈도우 검색 기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윈도우 검색 기능 같은 경우는 파일의 제목을 기준으로 찾아줘요. 근데 이 친구는 파일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도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도 검색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문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PDF라든지 그런 곳에 있는 글자까지 찾아서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만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도 파일을 찾기가 쉽다. 그 파일 찾는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바크보드 켜줘요, 뭐 요약해줘, 번역해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보다 타임 트래블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키면은 이 친구가 내 화면을 계속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2초마다 한 번씩 그 시간 단위로 파일 이름이 바뀌면서 내 화면이 기록이 됩니다. 화면만 기록이 되냐? 여기 오디오 캡처 사용하기를 하면 오디오도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 쓰냐?
저기서 캡처돼 있는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까지 인식을 해가지고 그것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다가 아까 전에 뭐 검색을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저장을 안 하고 그냥 웹페이지를 닫았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아까 찾았던 건데? 그 뭐였지? 근데 단어가 기억이 나. 근데 그 단어만 검색을 해도 그 페이지가 있었던 그 이미지를 이 친구가 찾아가지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2초마다 한 번씩 저장돼 있는 이미지 형태로 저장돼 있는 걸 약간 영상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문서 같은 거 작성하다가 배터리 관리를 못해서 그냥 꺼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장을 안 했으면 자동 저장까지만 남아있고 날아가겠죠? 근데 이 친구는 2초마다 한 번씩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작성된 것까지도 본인이 화면을 보고 재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백업이 자동으로 계속 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컴퓨터 자원을 조금 쓰긴 합니다. 파일 자체를 아까 전에 문서 안에 있는 뭐 글자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인덱싱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자원을 먹는 거지,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상시적으로 먹는 게 없고요. 타임 트래블을 켰을 때는 자원을 조금 먹긴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5% 정도? 왜냐면 그 스크린샷을 계속 찍고 파일을 계속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PC 기준에서 약 5% 정도를 꾸준하게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5% 정도는 기능의 장점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폰도 있습니다. 엑스붐 버즈라고, 이걸 따란 열면 이렇게 배터리 남은 거랑 이거 남은 거랑 해가지고 이렇게도 뜹니다. 노이즈 캔슬링 관련 설정도 되고 여러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다. 주변 소음 듣기도 되고, EQ 설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그램이랑 같이 세트로다가 사실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5 그램 이렇게 외장 그래픽 들어간 17형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써보고 나서 확실하게 추천을 해줄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전엔 안 써봤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스펙상 좋고 사람들 다 좋다고 하니까 약간 추천했었는데, 이제 전혀 문제 없겠네. 이 색상도 이제 많아가지고 누구한테 추천해도 딱히 상관없겠다 이제.